피부 가려움증의 유형, 아토피나 습진의 치료, 그 해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피부 가려움증에는 5가지 세부 유형이 있고 각자의 그 세부 유형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토피를 이기는 한의사 이문교 원장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와중에도 아토피나 습진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아토피를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을까? 지금 받고 있는 치료를 계속하면 과연 아토피가 나을 수 있을까? 다른 치료를 알아봐야 되는 건 아닌가? 음식은 어떻게 가려 먹어야 되나? 생활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보습제는 어떤 게 제일 좋을까? 여러 정보를 찾아보시다가 이 영상을 보게 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수많은 정보의 혼수 속에서 어떤 게 맞냐 틀리냐 이런 걸 가려내고자 하기보다는 이 모든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보다 좀 근원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아토피나 원인 모를 만성 피부 가려움증 때문에 고생했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오늘 얘기에 좀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피부 가려움증의 유형, 여기에 이제 아토피나 습진의 치료, 그 해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토피나 습진과 같은 피부 가려움증에는 5가지 세부 유형이 있고 각자의 그 세부 유형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져야 합니다. 즉 유형을 고려하지 않은 채로 이제 염증을 억제하기만 하면 증상이 잘 낫지 않거나 재발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 유형들 중에서 내가 해당한 유형이 어디인가를 찾고 거기에 맞는 치료나 관리를 하거나 나에게 맞지 않는 치료와 관리 이런 것들은 피하면 호전 속도가 더 빨라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토피나 습진과 같은 만성 피부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피부가 매우 가렵고 심해지고 나면은 각질이 일어나거나 진물이 난다든지 이런 여러 피부 손상이 나타난다는 점, 이거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얼핏 보기에 이 증상은 동일해 보여도 어떤 분들은 아무리 보습해도 건조해서 가려워 죽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땀이 조금만 나도 가려워 죽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조금만 음식 가려 먹지 않으면 금방 가렵다고 하시지만 또 어떤 분들은 음식엔 별로 영향 없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얼굴에는 전혀 없지만 팔, 다리 접히는데 이런 부위에만 아토피 습진이 심하고 또 어떤 분들은 반대로 이렇게 몸에는 깨끗한데 얼굴에만 아토피가 안 낫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만성 피부질환 환자분들 케이스들을 보면서 분석을 하다 보니 아토피나 습진과 같은 피부 가려움증에는 크게 5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할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 각질 증식형, 두 번째 부종형, 세 번째 땀띠형, 그리고 네 번째 소화기 염증형, 마지막으로 5번째는 발적형, 이렇게 나눌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 각 유형별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유형과 핵심 증상에 대해서만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각질 증식형입니다. 아토피 습진, 가려움증이 있는 분들 중에서 제일 많은 분들이 여기에 해당을 합니다. 이제 흔히들 피부를 아무리 로션이나 크림을 발라도 건조해 죽겠다, 5분만 지나면 이미 보습제가 싹 말라서 없어지는 것 같다 라고 표현을 하시곤 합니다. 과거에 저 또한 여기 각질 증식형에 해당을 해서 덥고 습한 여름 이런 때도 립글로즈 안 바르면 입술 항상 건조하고 트고 가렵고 아토피 심할 때면 항상 입술 주변으로 각질이 많이 일어났었거든요. 이런 분들은 저처럼 아토피 증상이 심해지기 전부터 건성 피부여서 피부가 촉촉한 편은 아니었지만 아토피나 습진이 생기거나 심해지면서 피부 건조증이 굉장히 악건성 수준으로 안 좋아졌다고 하시고 아토피나 습진 증상이 심해지면서 각질이 너무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 증상입니다. 그리고 이 각질 증식형,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이 가려움증으로 인해서 수면이 방해되는 정도도 가장 심한 편입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졸림 부작용이 있는 항히스타민제 1세대 요거를 복용해도 가려움증 때문에 잘 못 주무신다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스테로이드를 사용해서 잠을 자려고 해도 점점 이제 약효가 잘 듣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특징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이제 부종형입니다. 이 유형에 해당하는 분들은 말 그대로 이제 아토피나 습진 때문에 몸이 잘 붓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도 피부가 건조하기는 하지만 각질 증식형,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처럼 피부가 너무 건조하다든지 아니면 각질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힘들다 이런 얘기는 잘 안 하십니다. 그것보다는 두드러기가 생긴다든지 눈꺼풀이나 입술 이런 데가 엄청 붓는다 이런 증상들을 말씀하시곤 합니다. 이런 분들은 아토피나 습진, 피부 가려움증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눈이나 입술 이런 부위들이
부위들이, 점막 부위들이 잘 부어오르고, 심한 경우에는 기도와 같은 좀 깊은 곳에 점막의 부종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숨을 쉬기 어려운 증상도 생기겠죠. 뿐만 아니라 꼭 아토피가 심해서 이제 붓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야식을 먹은 게 아닌데도 얼굴이 잘 붓는다든지, 좀만 오래 걷거나 해도 손발이 뭐 잘 붓는다든지, 이렇게 몸이 기본적으로 잘 붓는 것이 핵심 증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봐도 어떤가요? 똑같은 아토피여도 두 유형의 치료 방향이 서로 반대된다는 점을 혹시 눈치를 채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각질 증식형 같은 경우에는 피부가 너무너무 건조해서 문제이기 때문에 피부 점막으로 물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치료를 해야지만이 가려움증이 덜해질 수 있겠지만, 이제 부종형에 해당하는 분들은 피부 쪽으로 이미 점막 쪽으로 물이 너무 많아지면 더 붓고 난리가 나겠죠. 반대로 여기는 오히려 피부 점막으로 체액이 스며 나오는 것을 막아주고 물이 잘 빠져나갈 수 있게 만들어줘야 가려움증이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앞서 소개해드린 네 번째 유형, 소화기 염증형에 해당하는 분들은 이제 식이요법을 하면은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지만, 나머지 유형에 해당하는 분들은 아무리 식단 관리를 해도 증상이 잘 낫지 않는 것도 이것과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자의 유형에 맞게 치료가 돼야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아토피나 습진, 만성 피부 가려움증에 대해서 세부적인 유형 5가지가 있고, 각 유형별로 이제 치료 방법이 조금씩 다르다, 그것을 이제 대표 유형 2가지를 예시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이제 아토피나 습진, 피부 소양증 이런 것들이 내가 기존의 치료로 잘 낫지 않고 있다 하는 분이라면 내 가려움증의 유형에 맞게 치료가 세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유형만 안다고 해서 바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아토피나 습진, 가려움증이 어느 부위에 발생했는지, 다른 신체 증상 중에서 뭐 변비나 설사, 비염 등 다른 불편한 증상은 없는지에 따라서도 몸의 상태를 입체적으로 보고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야 각자의 상태에 맞는 치료 방향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눈으로 보이는 피부 증상만으로 또는 이제 아토피나 뭐 습진이라는 진단명만으로 판단을 하기보다는, 꼭 저희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정밀 진료가 좀 가능한 곳에서 정확한 치료 방향을 안내받고 치료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랜 기간 아토피나 습진, 가려움증 때문에 고생하시다 보면 이번엔 과연 나을 수 있을까? 돈만 날리는 건 아닐까? 더 심해지는 건 아닐까? 걱정되고 불안한 마음이 굉장히 크실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예전에 아토피가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알거든요. 하지만 아토피나 습진, 이런 만성 피부 가려움증은 불치병이 아닙니다. 이제 내 유형에 맞는 치료를 받는다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증상이니까 치료에 대해서 희망을 놓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피부 상태에 맞게 정밀하게 치료를 받으셔서 빠르게 쾌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